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경제 위기 10주 기설이 있죠. 네, 이에 대해서 과연 금융위기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투자은행이죠. 이제 JP모건 체이스가 다음 금융 위기가 찾아온다면 시기는 2020년이 될 것이라며 이때 신흥국 증시는 이전 고점에서 48% 폭락할 것이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다만 이는 과거 금융 위기보다 위기 당시보다는 덜 위협적일 것이다 분석을 했는데요. 네, 과거 금융 위기가 이제 2008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JP모건의 이제 존 노먼드와 페데리코 매니카르디 전략가는 전체 자산에 걸친 이러한 예상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덜 위협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 침체 위기 평균치와 비교해봐도 두려움의 정도가 떨어진다 평가를 했습니다. 네, 분석에 따르게 되면 경제 위기에 경제 침체에 뒤이은 글로벌 금융 위기 동안 S&P 500 지수는 정 고점에서 54%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네, 다만 전략가들은 자산 가격의 예상 낙폭이 역사적 평균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적은 시장 유동성이라는 와일드카드가 작동할 경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JP모건의 다른 전략가인 마르코 코라노빅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고갈 현상을 언급한 바 있었는데, 네, 그는 인덱스 펀드와 이제 상장지수 펀드, 퀀트 기반 트레이딩 전략의 급증으로 인해 액티브 투자가 줄어들어 시장에 붕괴 위험을 키웠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는 지난 10일 이제 동료 분석가와 함께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대유동성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가 불안한 법정 통화를 대신해 자산 가치를 저장하는 대체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경제 위기에 이제 법정 통화 가치가 하락을 겪고 있는 남미와 터키에서는 금과 암호화폐 거래량이 함께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네, 금은 달러화와 함께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고 있죠.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법정 통화의 지위까지 노리기는 어렵지만 경제 상황이 불안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법정 통화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된다는 방증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네, 약 석 달 전부터 이제 터키, 아르헨티나 등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 금 거래량이 늘어났는데요. 네, 특히 터키에서의 거래량 증가 추세가 도드라집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게 되면 터키 내 금거래량은 1만 7천 건을 기록했던 지난 3월보다 약 2배 이상 뛴 4만 건을 기록했다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미쓰비시 자동차 공업에서 귀금속 관련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조나단 버틀러는 리라 가치가 대폭 떨어졌기 때문에 금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은 당연하다며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곧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뜻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안전자산으로 꼽힌 금과 함께 수요가 늘어난 투자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인데,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 제공 업체인 코인댄스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약 2달 중순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대폭 늘면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요. 네, 가장 극적인 거래 증가세를 보이는 곳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리라화가 폭락한 터키입니다. 네, 터키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BTC 투르크의 거래 대금은 지난 13일 일시적으로 130%까지 증가를 했고, 또 다른 경쟁 거래소인 코인님의 거래량은 6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와 반면 이제 이날 리라와의 가치는 달러당 7.24리라까지 떨어졌는데, 네, 현재 리라와는 당시보다 더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신흥국이 경제 위기를 맞자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리서치 센터장은 모든 것은 화폐의 안정성 문제라며 리라화 폭락이 거듭되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국가 통화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금보다 더 안전한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라며 금을 사는 것보다 접근성이 쉽고 리라보다 안전한 암호화폐를 택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의 원리다 덧붙였는데요.
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의 오정근 회장도 같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는 암호화폐가 금과 같이 100% 안전자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보다는 안정적이라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지난 2013년도 키프로스 공화국이 외환 위기를 맞았을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 국채가 투기 등급까지 떨어지면서 공화국 사람들은 전부 국가 통화를 저버리고 앞다퉈 비트코인을 샀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네, 터키 리라와 폭락에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것은 과거 키프로스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택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네, 지난 2013년 이제 키프로스 공화국은 금융 위기에 국민들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네, 국민들은 자신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를 우려해 내놓은 조치인데요. 네,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인 정부와 은행이 언제든지 내 돈을 앗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당시 20달러 수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266달러까지 이렇게 뛰었습니다. 네, 공태인 코이너 리서치 팀장은 상대성을 강조를 했는데 암호화폐의 절대적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절대적인 특성보다는 현재 각 나라 법정 화폐의 가치 변동성과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비교해 상대적 안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네, 코인원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그 자체로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신흥국 법정 통화의 대체제나 보완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공팀장은 남아공,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화폐 취약국들의 경우 자국 화폐 대비 안전해 보이니 수요가 컸을 가능성이 크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는 이어서 리라와 기준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봤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그 사이 움직임이 없었고 리라와는 몇십 프로 폭락을 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적어도 터키에서는 암호화폐가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정화폐의 좋은 대체제가 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요. 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의 상대적 안정성이 인정받더라도 이제 여전히 기존 법정화폐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때문에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암호화폐 가치와 규제 공백 때문이죠. 네, 이제 이달 초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지폐 동전, 수표와 같은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21만 3천 달러를 넘기거나 네트워크 처리 용량이 극적으로 향상돼야 한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비자 카드와 같은 결제 업체가 취급하는 결제 금액의 일부만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했는데, 네, 이어서 비트코인은 자산을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투기적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많다. 실생활에 쓰기 위해선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처 그리고 네트워크 처리 용량 확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가별로 이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고 아직 규제 또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법적 통화의 대안책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이름 공개를 꺼린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대체 자산처럼 여길 수도 있고 단순한 투기로 여길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비트코인이 리라와보다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다기보다 자국 통화 가치 폭락에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이제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금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죠. 네,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립토 오라클의 루커너 공동 창립자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살아남을 것이라며 5년 이상은 걸리겠지만 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진이 참 웃기게 나왔네요. 네, 중국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 샤오레이도 금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는 최근 글로벌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폭 올랐다. 이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레이트의 이제 설립자 탐리죠. 미중 무역 갈등, 환율 전쟁 속에서 암호화폐는 글로벌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부상했다며 비트코인이 금과 가격 동조성을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금, 암호화폐, 채권 같은 보다 안전한 자산을 찾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서도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우려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떠오른다 해도 금의 자리를 넘보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례로 이제 미국계 자산 운용사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죠. 피터 시프. 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사진에 나오는 피터 시프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귀금속을 앞지를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금과 은이 앞서고 있다며 귀금속에 투자하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고 상승 잠재력도 훨씬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미국의 12선 하원 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론 폴도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이라고 보는 견해에 회의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역사가 매우 짧은 반면 금의 역사는 약 6,000년으로 매우 길다. 사람들은 부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금에 의존해왔다.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BMO 캐피탈 마켓의 수석 투자 전략가 브라이언 벨스키도 비트코인은 지난 몇 년간 매우 변동성이 높았다며 아직은 비트코인을 안전한 자산 피난처로 보기는 힘들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2020년 경제 위기설이 다시금 뜨고 있는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 위기가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수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